안녕하세요. 타여행 고울침 안우행기 양기수 인사올립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아, 저의 참 부족함으로 뭔가 곤란을 겪으신 분들께 화제드리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제가 못나서 그건 실제 맞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마냥 있을 수만은 없기에 이 책을 읽었어요. 세종처럼 있고 다산처럼 써라. 여기서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그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40살부터 58세까지 그 남자 나이로 가장 그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에 전라남도 강진에서 그 유배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정말 고독했다고 써있네요. 그래서. 그렇죠. 뭐 유배 생활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또 혼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말이 18년이지 이게 참 첫째 참 고독했다. 근데 여기서 고독은 성장의 힘이라고 또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18년간 500여 권을 책을 저술할 수 있었다고 저술했대요. 500권을 책을 썼다 18년간. 1년에 몇 권 쓴 거예요? 30권은 뭐 대충 30권이 넘나 본데 300권? 아유 몰라. 30권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20년에 만에 500권이라면은 1년에 25권이잖아요. 그죠? 1년에 25권을 읽기도 힘든데 1년에 25권을 썼다는 얘기는 하기야 이분이 그때 상황이 책이 아니면 뭐 할 게, 유배 생활이 할 게 없으니까 거의 뭐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500권을 저술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그의 유배지 생활에는 특별한 철학이 있었다. 첫째, 고독했다. 이게 참 유배 양면성의 법칙이에요. 이것도 제가 머리를 이렇게 밀었잖아요. 제가 밖에 나갔다 다시 빵꾸 오는 습관이 생겼어요. 몇십 년 동안 그냥 나갔다가 딱 나가서 이제 문을 열면은 찬바람이 모자 쓰러 다시 빠꾸 옵니다. 지금 몇 번을 빠꾸했어요. 특히나 혐오감을 줄 수 그것도 있고 내가 추워요. 일단은 좀, 남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 몇십 년 만에 잘랐으니. 근데 젤 안 바르니까, 젤 바르는 시간 아끼니까 너무 좋아.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입은 옷만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참, 머리 잘라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 아휴,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젤 바르면서 헤어스타일 막 꾸미는 거, 그거 안 하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예, 어떤 상황이든 양면성은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여기에도 좋은 점이 있어요, 지금. 그걸 찾아내는 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 좋은 거에 계속 뭐 신경 써봤자 아무 득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선생님께서는 유배 기간 당연히 고독하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당연히 많죠. 홀로 있는 시간은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보물을 만드는 시간이다. 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서 나는 왜 혼자 있나, 아유, 내 친구 소주나 참이슬이나 부르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쓰는 사람이 있고, 카행 고울침처럼 책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자기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기회로 보느냐, 다르게 보느냐는 지 팔자입니다.
셋째, 자존심이 있었다. 아무리 큰 세파가 가슴을 멍들게 해도 굽힐 수 없는 자존심이 있으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공부 방법은 첫째, 큰 수를 읽었대요. 막 큰 소리로 읽었고 베껴 쓰기를 했다. 저도 크게 읽어야 돼. 그리고 반복해서 외웠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호불호가 갈리는데 다독이냐 하나의 책을 100번 읽느냐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양면성의 법칙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다독을 스타일은 안 돼요. 예, 이 책을 지금 웬만한 사람 하루면 다 읽을 텐데 지금 며칠째 지금 읽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읽다가 백범 선생의 시가 생각난다. 눈밭 속을 가더라도 함부로 걷지 마오. 오늘 내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될지니. 아까 누구하고 좀 통화를 한참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엄마인데 자기가 자기 행동을 딸들이 보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다. 집에도 일찍 들어와서 빈둥거리더라도 일찍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딸들도 일찍 들어온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최고의 스승은 학교 선생이 아닙니다. 부모지. 예, 이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가 아주 유명한 그 있잖아요. 그 조앤 롤링 영국의 소설가라고 강의에도 엄청나게 나오는 분이죠. 해리포터 시리즈 이분이 정부 생활보조금 11만원으로 살다가 정부 생활보조금 11만원이면 한 달에 11만원이겠죠? 300조 원 이상을 벌었대요. 야, 이게 좀, 이분은 그 해리포터 시리즈도 그러지만 완전, 이분의 얘기를 옛날에 제가 애터미 이성현 박사님 강의로 들었던 것 같은데,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래요. 딸내미한테 책을 사줘야 되는데, 책 살 돈이 없으니까, 그 버려진 타자기를 주워왔대요. 그 버려진 타자기를 주워와서, 자기가 직접 책 살 돈이 없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자기가 뭐 되고 싶은 상상력을 막 마음껏 발휘해서 막 써나갔대, 그냥. 내가 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싶은 세상에 마법적인 거 썼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조앤 롤링이 뭐 직장도 잃고, 이혼하고, 빈털터리고, 우울증, 당연히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그래가지고 막다른 길에서 그 해리포터 시리즈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우연히 타작이 그러다가, 참. 근데 여기서 이제 조앤 롤링처럼, 지금의 저처럼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세 가지 방법이 책에 있네요. 막다른 길에서는 무조건 딴 길을 가라. 이거 저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무조건 지금까지 하던 길 가지 말고 딴 길을 가라 이거예요. 다른 직장, 다른 사람, 다른 동네, 하여간에 자기 패턴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표적을 향해 뭔가 내가 이제 뭐 어떤 일을 잡았어. 뭘 하려고. 뭐 책을 본다.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하겠다 할 때는 그 일을 향해 무섭게 몰입하라. 이 얘기 딱 보고 가슴이 흥분되더라고요. 무섭게. 옛날 화장품 팔 때처럼 오면 전 대벌립니다. 그 다음에 궁극의 마법, 상상의 연민을 가져라. 이 세 가지가 있네요. 어느 정도 운을 믿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경험하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바로 타인의 고통을 껴안을 수 있는 연민의 상상력이다. 그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궁극의 마법이자 조앤 롤링표 판타지의 비밀이다. 제가 이걸 아까 읽고 두 번째 읽는데 무슨 내용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은 한 번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김득신님이 11만 3천 번 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 옛날 그 성인분들은 책 한 권을 100번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책으로도 많이 읽었지만 강의로 수백 번을 들어도 제가 저를 판단할 때 50점을 안 줍니다. 100점 만점에 50점을 안 줘요, 아직도. 이 얘기는 뭐냐? 제가 제 자신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려요. 스티븐 킹과 조앤 롤링, 그리고 다산 정약용, 이분들은 나의 글쓰기 스승이다. 스티븐 킹의 많이 읽고 많이 쓰라. 조앤 롤링의 스토리의 힘,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잖아요. 스토리의 힘, 다산의 방대한 지필력은 글쓰기의 참 스승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여기서 아까 막다른 길에서는 무조건 딴 길을 가라. 표적을 향해 무섭게 몰입하라. 궁극의 마법, 상상의 연민을 가져라.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아까 이 부분을 하고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누굴 만나도 이 책에 나온 내가 사람 만나도 결국 말을 하잖아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글이에요. 근데 내가 누구를 밖에 나가서 만났어도 이 말을 못 들었을 거야, 아마. 조앤 롤링, 스티븐 킹, 다산 정약, 이 책에 나온 이 말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책이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6,500원입니다. 저는 중국 서점에 샀으니까. 예. 그게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될 이유가 조앤 롤링을 만난 거하고 똑같잖아요, 거의. 뭐, 스티븐 킹, 게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알지만, 6,500원에 이걸 읽으니까 제가 또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겨요. 막다른 길에서는 딴 길을 가라. 표적에 무섭게 집중하라. 궁극의 연민, 궁극의 마법, 상상의 연민을 가져라. 제가 지금 몇 번 읽으니까 이거 두 번째까지 안 보고 읽었잖아요. 이게 반복이라니까요. 무조건 우리는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책은 여기까지 있고 이틀 동안 책을 안 읽었어요. 머리가 심란해서 책을 안 읽고 읽기 싫을 때는 저는 안 읽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밖에 나갔어야 되는데 알려드리면 강제로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아 진짜 결로 터져가지고 진짜. 표적을 향해 무섭게 몰입하라라겠죠? 이게 제가 포스트잇 붙여놨잖아요. 이 포스트잇 붙이니까 메모할 수 있어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덮어놓고 떠들면 포스트잇 딱 나오잖아요. 이거 괜찮더라고요. 그 내용 써 있는 걸 핵심만 딱 적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막다른 길에서는 무조건 딴 길, 이거 책마다 나온 얘기예요. 어떤 책에도 거의 나오는 책입니다. 꼭 무조건 딴 길로 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다른 길로 가라는 얘기는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 만나라. 오늘 출근길은 다르게 한번 가봐라. 표적을 향해 무섭게 몰입하라. 궁극의 마법, 상상의 연민을 가져라. 저는 이제 궁극의 마법, 상상의 연민을 가져라에서는 이제 운이라고 읽고 싶어요. 하늘에 기도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제 유튜브니까요. 아, 모퉁이 누나가 전화가 안 오네. 됐어요.
양심이 있지. 바랄 걸 바라야지. 아유, 진짜. 인생사 세옹지마, 좋을지 나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저는 그래요. 그냥 꾸준한 평탄한 삶은 참 별 볼 일 없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드라마틱한 일이 없고 그냥 나는 꾸준해. 이것은 선택받은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안전하게 갈 수는 있지만은 주식 그래프처럼 이런 게 있을수록 큰 인물이 된다. 꾸준한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것이고 위대함에는 굴곡이 있다. 근데 그 밑에 있을 때 좋을지 나쁠지 그 상황이 나중을 생각하면은 좋을지 나쁠지 누가 알겠습니까? 속이 없어요. 지금까지 카예행 골침 아노행기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